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최유인 기자입니다. 네, 민생기업 법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혹시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되는 5월 이전에 꼭 처리를 할 거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리고 언론개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언론중재법부터 먼저 처리할 것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그 법사위에서 여러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만 이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논의된 결과를 종합해서 이 수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이 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포털 관련 이 뉴스 편집에 대한 규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지금 과기 정통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 법안들을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처리할지? 네, 그 시한을 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 전에 이 법안이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지수원 이준성입니다. 아까 첫 질문에 연장 현상이 있는 건데요. 사실 지난해도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서 강정청이 조율을 했었는데 과정에서 심층론 내지는 속도 조절로 부딪히면서 미뤄진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속도 조절 없이 추진이 가능하게 된 건지 먼저 여쭙고 싶고, 또 모두 발언에서 좀 철저한 자기 완성의 토대 위에서 혁신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히셨는데, 이 같은 말씀의 전제에는 대선 회의의 진단과 무엇을 어떻게 반성할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반성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내가 메모를 안 했네.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 지난 그 검찰 개혁을 논의할 때 당내에 그리고 여권 내에서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1차 검찰 개혁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공수처 신설의 그 검찰 개혁 성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안착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안착되기 이전에 2차 검찰 개혁 논의에 들어가면서 검찰, 경찰 또 공수처 내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당시에 2차 검찰 개혁 논의를 그 대선 이후로 미루게 된 것이었고요.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마당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이 추가 완성이라고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차 개혁조차도 후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당선인 측에서는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차단하고 검찰에 예산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져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이 공식적인 평가 기구를 통해서 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부족한 부분에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의 패배는 주로 그 원인을 당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어떻든 선거에 들어서기 이전에 고정되어 있는 상수라면 그것을 극복하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그 모든 책임은 우리 당이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희 이상원입니다. 방금 정치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그 선거법 전부터 국민의힘은 그 다당제 토대라고 하는 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대해서도 논의의 진전을 아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선 후에도 정대특위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서라면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어서 대선 이전부터 그 특검 방식에 대해서 여야간 계속 공방만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 게임의 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우리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처리했던 것은 촛불혁명의 결과, 그 결과를 선거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 지방의회에서의 이 선거구 제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2인 선거구를 없애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또는 광역의회의 선거구 획정 권한을 통해서 이 관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특검은 우리가 제출한 이 상설 특검에 의한 그 수사 요구안은 이미 중립적인 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 범위를 대장동에 특정하였고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여야 후보 모두에 관련된 사안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재명 특검법으로 그렇게 수사 범위를 넓히다 보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본부장 비리 전체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고요.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우리가 제출한 검찰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비대위에서 부동산 세세 개편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유세 대폭 완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 또 1주택 종부세 폐지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3, 4월 중에 바로 추진하시는지 또 이 부분은 사실 지선에서 서울 표심을 좀 잡기 위한 전략으로 좀 풀이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논의에서 당 내부에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부의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그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에 관해서는 당내에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 네, 시사이트 이원입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 논평에서 관련해서요.
오늘 기재부랑 해명볼 계획을 넘겨서 다음 주 예비비 승인할 거라고까지 기다리고 있던데 혹시 그에 대해서 뭐 브레이크 걸 방법 구상하고 계시는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비비 승인은 이 기재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위를 따로 열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윤석열 당선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전 비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무실 책상 컴퓨터 정도 옮기는 이전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이 첨단의 그 안보 장비들, 이런 또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첨단 장비들은 특히 이제 NSC가 가지고 있는 이 국방뿐만 아니라 이 전국에 걸친,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 대한 이 통제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전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선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이전 비용이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해나가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주실까요? 뭐 있으신가요? 서울신문 김가영입니다. 네, 저희가 국방위 의원님들께서 이전 비용이 1조 원 넘게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오늘 반박을 했고 500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추가로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그 비용 문제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그 발표할 때 보니까 조망도 보셨을 겁니다. 1조보다도 저는 그걸 보면서 훨씬 더 많이 들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망도에 보면은 청와대가 들어가는 국방부 건물, 옆에 합참, 건지당 건물 외에는 전부 공원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개 부대 이상이 있는 모든 부대를 그 장기적으로는 다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그 10개 부대 이상을 다 이전한다면은 1조는 건물 짓는 그런 비용이 주어가 됩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대들을 이전하는 건축비만 했는데 사실 그 비용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군부대라든가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물 짓는 비용이 1조고 새로운 지역을 선정을 한다면은 땅값까지 하면은 천문학 숫자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남동 지역에 공간을 간절을 설치하고 용산 지역에 집무실 일대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경계 부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일대는 1개 연대 이상 경비 군 병력들이 있는데 그런 병력들도 다시 와야 되는데 부대 위치를 정하고 또 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저는 더 들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질의 좀 받을까요? 네. 평등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 있었는데 혹시 좀 언제까지 좀 개정을 하겠다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논의하고 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이 좀 드실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사위원회에서 우선 공청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아 왔는데 뭐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회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 받을까요? 그러면 이 정도로 마감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예, 제가 잠깐. 네, 연합뉴스. 네, 연합뉴스 홍준석입니다.
오늘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용산으로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기 위한 명분으로 든 것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였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건지 궁금하고 또 이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이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결정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열흘 만에 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이 국가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고 또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 한마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 수렴 과정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이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들을 모두 다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사숙고한 끝에 이루어져야 될 결정을 몇몇 사람들이 정말 구중심처에서 결정하는 이런 결정이야말로 제왕적 결정이고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준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졸속하게 이루어진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이 결정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우려가 있고 이것은 국가 안보를 최고의 대통령의 그 직무 수행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데 이 국가 안보를 오히려 대통령이 파괴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 질의 받고 김병규께서 마지막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남 브이로그 김두천 기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방선거가 지금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공천 누리나 공천 과정이 아직 정리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되고 순차별로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에 지방선거 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또 이번 주 내에 각 시도당과 중앙당의 공천 관리위원회가 구성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공천의 심사 기준 그리고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 방법 이런 것들이 곧 결정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